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 조금씩 나아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린다고 느끼는 경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의 차이일까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대부분 운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더 깊이 빠지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면 본인이 그것을 생각 습관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이 원래 이렇게 불공평해. 어차피 해봤자 안 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막고 행동이 없으니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니 또 그 생각이 강화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나 이야기구나 싶은 순간이 오신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차분하게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된 생각은 모든 것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회사 탓, 동료 탓, 관계가 어긋나면 상대방 탓,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세상 탓, 정치 탓,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 탓, 운 탓.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남 탓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그 사람들 때문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부 상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항상 외부에서 찾는 것이 습관이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결책도 밖에서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될 텐데, 상황이 달라지면 될 텐데, 운이 좋아지면 될 텐데. 하지만 저 사람이 바뀌는 것, 상황이 달라지는 것, 운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삶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왜 이런 생각 습관이 생기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에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쌓인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을 인정했을 때 크게 혼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항상 남 탓을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패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무게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바꿔야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부담스러울 때 외부의 원인을 두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 생각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커질까요? 처음엔 작은 일에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모든 일에서 남 탓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있으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탓이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해하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결국 고립이 되고 그 고립이 또 세상 탓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밖의 원인을 다 인정합니다. 맞아, 저 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어. 상황도 안 좋았어. 그것을 충분히 인정한 다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관점을 바꿔줍니다. 남 탓에서 벗어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해줍니다. 외부를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공통된 생각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바꿔봤자. 늦었지, 젊을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
이 생각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이 나이에 무슨, 건강을 챙기려 할 때 이미 이렇게 됐는데 뭘 해봤자,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 꿈꾸던 것을 시도하려 할 때 이제 와서 무슨 꿈이야. 이 생각이 왜 문제인지는 분명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시작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면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 뒤에는 보통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노력했는데 안 되면 더 상처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어차피 늦었으니까 라는 말로 시작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젊을 때 시작했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부족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가능성이 점점 좁아집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 같은 것들만 반복되고 같은 것들만 반복되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 삶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역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체념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다시 꺼내보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좋은 날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세 번째 공통된 생각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앞두고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먼저 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려 하면 거절당하면 창피한 데가 먼저 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가 먼저 옵니다. 투자를 하려 하면 잃으면 어떡하지가 먼저 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패턴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가능성보다 위험을 항상 더 크게 보고 긍정적인 결과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 습관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 패턴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려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이 생각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시도를 피하니 실패의 경험도 없지만 성공의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 삶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 역시 변하는 게 없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만 하네라고 느끼고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회도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이 생각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쁜 결과만큼이나 좋은 결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경험을 쌓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시도해서 해냈을 때의 경험이 부정적인 결과부터 떠올리는 습관을 서서히 바꿔줍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다시 생각을 만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 순환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 공통된 생각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생각 중에서 이것이 특히 교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를 피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중한 편이야. 나는 확실한 게 아니면 하지 않아.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편이야. 이것들이 장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삶에 필요한 변화까지 막아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인데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다른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워 그냥 합니다. 사는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데 바꾸는 것이 무서워서 그대로 삽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익숙한 것이 편해서 그것을 놓칩니다. 이 생각 습관이 왜 생기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새로운 것, 알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뇌에게 불안 신호를 줍니다. 반면 익숙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피하는 것은 사실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내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아도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내가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주변이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리에 머문 사람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 꼬인다는 감각입니다. 변화를 피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피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합니다. 기회는 대부분 새로운 것의 형태로 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제안, 새로운 환경. 이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피하다 보면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으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 왜 항상 이럴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거나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보거나 처음 가보는 카페에 가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을 통해 변화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쌓는 것이 시작입니다. 삶은 변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변화를 피하는 것은 성장을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된 생각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해봤자 어차피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속으로 자주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니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니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 기회도 없어집니다. 왜 이런 생각 습관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쌓인 경험들입니다. 어릴 때 자주 비교당했거나 넌 안 돼라는 말을 들었거나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또한 우리 문화적 영향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배운 문화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색하고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시도하게 되고 시도가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더 큰 시도를 만듭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뇌는 반복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잘한 것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연습. 자신에게 따뜻한 눈을 주는 것이 자기 평가를 높이는 시작입니다. 오늘 5가지 생각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생각, 부정적인 결과부터 떠올리는 습관,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생각. 이 5가지가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습관들입니다.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이게 나 이야기구나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나이이든,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하나. 남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시작하면 어떨까로 바꿔보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먼저 떠오를 때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도 함께 생각해보는 것. 변화가 두려울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다르게 해보는 것. 자신을 낮게 볼 때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스스로 인정해보는 것.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생각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그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굳어진 생각 습관들이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쌓이셨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인생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한 걸음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조금씩 더 잘 풀려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